두 번째로 에이미는 2기에 셔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2기에 셔킹을 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렇다면 셔킹으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편익, 그 다음에 이제 6월까지는 일을 할 테니까 월급을 받으니까요. 자, 2기에 약속한 임금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부터는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70의 절반만큼 소득을 얻겠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이 13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기가 돼서는 이미 넷픽스를 떠났기 때문에 3기의 에이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그곳에서 아웃사이드 웨이지 70을 받고 일하는 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넷픽스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3기에도 여전히 넷픽스에서 일을 하겠죠. 물론 죄송합니다. 넷픽스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겠죠. 물론 이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웨이지는 항상 70으로 일정하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요. 70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기에 만약 셔킹을 하게 되면 2기의 소득 135, 그 다음에 3기의 아웃사이드 웨이지 70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의 합은 205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의 소득의 합을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205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1달러가 바로 현재의 1달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평생 소득의 총합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디스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기와 3기의 소득의 총합이 바로 20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0과 205를 비교해 보면 280이 더 크니까 에이미는 2기에도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은 이제 2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VW가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VW는 바로 앞에서 계산했던 280이 되는 것이죠. 280은 2기에 약속한 웨이지 100과 3기에 약속한 웨이지 180의 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기로까지 돌아왔습니다. 이제 1기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일을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을 할 때의 소득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1기에 약속한 임금, 자, 20을 받습니다. 매우 낮은 임금을 받겠죠. 20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넘어가요. 그럼 2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2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2기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 3기의 의사결정이 2기 의사결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VW가 VS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280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280을 자세히 뜯어보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중에 100은 2기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소득이고요.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0은 3기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임금이에요. 이미 맥스라고 하는 요 식 안에는 2기의 의사결정과 3기의 의사결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280이에요. 그래서 1기에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할 경우 20만큼의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2기, 3기 임금의 합인 280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은 300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1기에 100, 2기에 100, 3기에 100을 받고 일을 다 했을 때 얻게 되는 소득의 합 300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Deferred Compensation 케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 100, 180 이걸 다 합친 게 바로 300이라는 뜻입니다. 3기간 다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기에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무조건 2기, 3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더 큰 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1기에 셔킹을 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 자, 셔킹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셔킹으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을 하고요. 넷픽스에서의 임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옮겨서 다른 회사에 가서 연봉, 임금의 이제 절반을 또 받겠죠. 그 값을 계산해 보면 Deferred Compensation 효과 때문에 이 값은 이제 마찬가지로 크게 작아지겠죠.
20의 절반만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95가 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셔킹을 하게 되면 넷픽스를 떠나야 돼서 2기가 되었을 때 일을 할 것인가 셔킹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아웃사이드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2 스타만큼을 받으면 70만큼을 받고요. 그 다음에 3기가 되면 마찬가지로 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웨이지 70을 또 받아요. 그래서 첫 해 셔킹을 할 때 얻게 되는 편익, 넷픽스 임금의 절반, 아웃사이드 웨이지의 절반을 합치면 95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웨이지 70, 70. 그래서 소득의 총합은 235가 됩니다. 그래서 1기에 에이미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일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300이 235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1기에 에이미의 의사결정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소득의 총합은 300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기, 2기, 3기 모두 일을 하는 것이 에이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고요.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18장 들어서 계속해서 봤던 efficiency wage, 효율 임금 모형하고 매우 일관성이 있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셔킹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미래에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자, 에이미는 셔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용계약 초기에는 임금을 생산성보다 낮게 주고요. 고용계약 후반에 가서는 그 임금의 차이만큼을 보존해주는 방식의 보수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한번 쓰는 게 좋겠죠. 이게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게 좋을 테니까 앞에서 잠깐 쓰긴 했지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용계약 초기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요. 고용계약 후기에 임금의 차이를 보전하는 보수체계. 보수체계는 영어로 그냥 pay structur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이제 프로파일을 제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100하게 플랫한 프로파일을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20, 100, 180처럼 그 고용계약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상승하는 형태의 rising wage 프로파일을 제시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럭처를 보통 이제 pay structure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딱히 뭐 제대로 된 번역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거의 직역 비슷하게 보수 체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pay structure라고 해도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제 생각에 한 4, 5년 전만 해도요. 그 경제학에서는 우리 굿이란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경제학에서 굿이 바로 재화인데 goods and services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굿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굿즈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 경제학 1학년 들어오시면은 재화는 굿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루는 물건은 다 굿즈인데 이제 와서 이제 굿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비교적 좀 조금 속상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썼던 말인데 왜 이제 와서 사람들이 마치 꼭 신조어인 것처럼 그 굿즈라는 표현을 쓰면은 마치 꼭 뭐 좀 그쵸?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뭐 아까 일부러 굿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북합니다. 네.